오늘은 역사 이야기이자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자 1만원 지폐의 주인공이죠. 고조선부터 대한제국까지 한반도 역대 왕조 중 가장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 이번 편은 우리 민족 역사상 최대의 업적인 훈민정음에 가려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세종은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 대군 시절의 호는 충령입니다. 실제로는 6남이지만 형 3명이 어린 시절 요절했기 때문에 3남으로 자랐습니다. 왕자 시절 부터 떡잎이 남달랐던 세종은 독서가 주된 취미였는데 왕자들은 벼슬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뛰어난 재능을 아깝게 여긴 태종이 취미생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세종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섭렵했고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언어학과 의문학 분야에 꽤나 관심이 많아 더욱 깊이 파고들었죠. 그러던 와중 당시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세자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않고 골칫거리로 전략한 탓에 태종은 고심 끝에 1418년 양녕대군을 폐세자로 만들고 신하들에게도 호평을 받았던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세종은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로도 유명합니다. 수라상에 고기 반찬이 올라가지 않으면 도로 물렸다고 할 정도로 세종은 육류를 즐겨 먹었으며 워낙 책을 오랜 시간 앉아 읽어 비만의 허리 디스크를 앓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일을 많이 한 탓에 수면 시간도 상당히 적었다고 합니다. 밤늦게 책을 보다 잠이 든 신숙주를 보고 세종이 덮을 것을 주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직원이 야근하다 잠이 들 때의 시간까지 사장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제가 회사 생활을 했을 때 경험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섬뜩하네요. 세종은 운동 부족, 육류 위주의 식습관, 과로로 인해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당뇨와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심각한 수면장애와 수전증을 앓았다고도 하는데요.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에 심각한 시력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당시 시력에 손상이 오며 지팡이가 없이는 어두운 곳을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현재 기준으로 약 4에서 5급의 시각장애로 추측됩니다. 4, 5등급의 시각장애는 시력 측정표의 가장 밑부분을 읽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과정에선 더욱 심한 과로가 축적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중국의 한자에 반해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대주의가 만연했던 당시 시대상에 비추어 보면 오랑캐를 자처하는 반역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세종은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인한 스트레스에도 시달렸죠. 하지만 굴하지 않고 세종은 독자적으로 우리 문자 창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평소 세종의 화법은 우선 신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이 반대되는 지점이 있다면 경전과 고사 등을 인용해 온화한 가르침을 주는 형식이었는데 신하들이 사대주의를 운운하며 문자 창제를 반대하는 데에는 교묘하게 사대에 관한 논점을 피하며 논리적인 화술과 학술적 우위 그리고 군주의 권위로 의견을 짓누르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신하들을 파직하거나 일군부에 투옥시키기도 했죠. 실제 최만리의 상소문 중 대부분이 중국에 반한 오랑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현재 쓰이는 설총의 이두도 음이 달라 백성들이 쓰기에 불편하다. 설총의 이두를 제작한 본뜻은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인데 문자 창제 또한 그런 목적이다. 설총은 옳다 하면서 임금의 일은 그르다 하는 지점이 무엇이냐? 네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칠음의 자모가 몇이나 있느냐? 내가 바로잡지 않는다면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 라며 논리적 약점이 사대주의에 관한 부분은 회피하되 학문적 위로 요점만 콕콕 집어 전달하는 토론의 달인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말빨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집현전에 높은 학자들조차 한글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창제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많으며 앞서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다고 언급한 최만리 역시 집현전의 부재학이었는데요. 훈민정음 창제에 가장 독보적인 공을 들인 사람은 단연 세종대왕으로 신숙주 등 젊은 집현전 학자들도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세종이 독단적으로 직접 훈민정음 28자를 이미 만들어 놓고 집현전 학자들에게 쓰임새와 해설을 서술한 해례본을 작성하라는 명을 내린 것입니다. 한글 창제 전 한자의 의문을 빌려와 표기하던 이두라는 문자가 삼국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이는 한문보다는 쉽지만 한자를 빌려왔기 때문에 일반 백성에게는 아직 어려운 문자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깨우치지 못했고 벽보나 서적을 읽기 어려워 죄를 짓고도 그것이 범죄인 줄 모르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를 선언하기 전 신하 정창손에게 내가 만일 언문으로 상강행시를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 효자, 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까막눈인 백성들을 위해 본인의 시력을 잃어가면서까지 한글을 창제한 세종. 결국 우리나라는 문해력을 가진 국민이 99%에 달하는 국가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문맹률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죠. 한글을 사용하는 북한 또한 문해율이 97% 이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부 한글이 고도의 연구를 통해 지니게 된 문자 간의 연계성과 발음의 동일성으로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기리는 특별한 날이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1926년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각야날을 시작으로 1928년 한글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어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지금의 한글날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문자. 하지만 이러한 한글의 위대함과 열띤 해외의 반응에도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자국민들이 오히려 한글에 쓰여진 제품들이나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내 기업임에도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다반사인 걸 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 쇼핑에 티셔츠, 운동화, 모자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검색해보아도 한글이 적힌 제품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온통 영어가 들어간 제품들 뿐인데요. 1년에 반짝 한글날에 맞춰 특별 상품을 출시한 기업들이 있지만 한글을 꾸준히 알리는 기업이란 지금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기업이 해외는 물론 자국민들에게까지 큰 호응을 얻으며 타국의 언어가 아니더라도 한글의 디자인이 얼마나 멋스럽게 표현이 될 수 있는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이 기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1999년 미국에서 시작을 한 라카이는 2017년 한국에서 라카이 코리아로 첫 런칭을 합니다. 런칭 후 태극기를 형상화한 스니커즈를 첫 제품으로 출시하며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도 알리고 독도협회에 일부 수익금을 기부하였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한국적인 디자인의 제품들을 국경일이 아님에도 계속적으로 출시하며 다양한 방법의 한글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 나갑니다. 더불어 한글이 들어간 디자인에 한국의 역사를 녹여내 단순히 디자인뿐만이 아닌 의미를 담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데요. 태극기 목판을 형상화한 펜던트와 공공감리가 들어간 디자인의 독도에 후원되는 팔찌는 독립운동가 윤영숙 열사가 일본의 팔이 잘리는 순간에도 만세를 외치던 이야기를 담아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손으로 지키자며 자신의 이름이나 요청 문구를 새겨주는 후원 제품입니다. 이 후원 제품에서도 한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보통 모든 브랜드에서는 예시사진의 요청 문구가 들어가는 부분을 영문으로 각인하여 고객들에게 보여준다면 라카이 코리아에서는 영문만 보여줄 뿐 아니라 한글의 예시까지 담은 이미지를 보여주며 한글로 새겨도 예쁠 수 있다는 인식을 계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한글과 역사를 같이 알리고 있는 라카이 코리아에게 해외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미를 알리는 신선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라카이 코리아가 출시한 제품 하나하나에는 한국의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다. 각 나라의 성향에 맞춰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에 세계인들은 한국의 기업이 보여주는 행보가 세계 시장의 판을 뒤집어버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한글날 역시 신박한 의미를 담은 제품을 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까만 디자인의 머그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한글을 사용하는 디자인이 드러나게 되는 머그컵은 시력을 거의 잃어가면서까지 후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암흑 속에 있었던 백성의 눈을 밝혀준 세종대왕의 민본 사상을 상징하면서 결국 그로 인해 빛을 찾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과는 달리 단순히 한글을 형상화한 디자인뿐 아니라 이에 얽힌 역사적 의미와 스토리까지 담아내면서 몰랐던 세종대왕의 이야기까지 알려져 많은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민정음 언해본 서문을 삽입한 후민정음 팔찌, 팔만대장경 목판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한글 목판 팔찌, 왕실의 조상신이었던 용을 소재로 나란말싸미 문구와 함께 디자인한 구름사이 팔찌 등 한글을 넣은 디자인의 팔찌로 출시하여 시선이 자주 닿는 팔목에 착용하며 그 역사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런 고유의 방식으로 우리 역사와 진실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최근 8월 광복절에는 우기기를 전부 폐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불매운동이 일었었으며 이번 9월에는 한 일본 판매 사이트에 일본에게만 주는 선물이란 상품을 게시하며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이야기와 명백한 증거자료를 일본어 번역본으로 노출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중국어로까지 번역하여 글로벌 판매 사이트에 알리며 한국의 역사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더불어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해외에서 반응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약 2주가 지나면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한글날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한글과 세종대왕의 역사에 대해 모르는 분은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시력을 잃어가면서까지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듯 한데요. 다가오는 한글날에 맞아 여러분도 각자의 방법으로 세종대왕의 민문사상을 기리고 한글에 대해 다시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